오늘 우리는 성공의 진명학교와 김국 열사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아우문의 3.1혁명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규범과 재평가의 첫 출발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일 행적부터 밝혀놓고 친일 문학론을 써내려갔던 임종국 선생의 역사 정신에 따라 아우문의 3.1혁명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올바르게 재평가하여 오늘의 교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서도 꿋꿋하게 김국우 선생님의 정신을 지키시면서 함께 하신 우리 김근식 선생님과 후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것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우문의 지역에서의 그 당시 함성이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기 지역구에 계신 이규희 의원께서 시간 내서 참석을 해주셔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원 2층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30분 모시고 하시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와보니까 행사장도 크고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새로운 행사인데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 노력이 아주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제대로 정리해야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문화연구회 이용길 회장님의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되살리려는 재조명하려는 노력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한 분의 열정이 세상을 바꾸고 나라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때문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커다란 한국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을 지으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민족은 독립을 기어이 이뤄내고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을 해서 오늘날 세계 11대 경제 강국의 자유와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가에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순국 선열님께도 당연히 참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산업화 세력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을 지으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나라의 진정한 독립은 외국의 군다가 물러가는 순간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지 잔재의식을 말끔히 청소하고 국민의 정신, 나라의 기상, 민족의 정기를 반드시 다시 세울 때 진정한 독립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민지 잔재의식 그러면 뜬금없어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열등의식입니다. 너희 조선민족은 선진국이 될 수 없어. 너희 조선 사람들은 대단한 일도 할 수 없고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없어. 이런 열등의식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가 분열의식 이기주의입니다.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뭐 친구들, 이웃들, 없는 사람들 나라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의 출세와 성공이나 신경을 써라. 이런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일제 식민지의 통치 기술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권위주의입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도 결국 일제 통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끔히 청소를 하고 국민의 정신, 나라의 기상, 민족의 정기를 새롭게 반드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진정으로 일본을 이기는 것은 일본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살아보시라는 국가적 구호로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한번 도약을 시켜보자. 이러한 새로운 국가적 구호로 한 번 더 우리 국민이 뭉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일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 머리가 우수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부지런하지 못합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 민족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세계 1등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한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 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께, 청년들께 너가 원하면, 너가 모든 것을 너가 원하는 세상으로, 자신의 운명으로 새롭게 자신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는 정말 자신감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도 미력이 남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에 전해주신 분께서 바로 강연을.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전혜주입니다. 그저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사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도 못 내다본다고요.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1919년 3.1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올해가 올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준비도 하고 좀 자료도 모아놓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작년에 뭐 방송사로부터 뭐 이렇게 연락을 받고 내년이 100주년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늦지 않았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그런 강연이 되면 어쩌나 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강연의 주제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다 계십니다. 첫 번째가요, 유관순 열사의 4.1 아우네 만세 운동, 나아가 유관순 열사의 3.1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를 한번 나름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4.1 아우네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앞장섰던
김궁 열사와 그 배우 조직인 성공의 진묘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관순 열사의 4.1 아우네 만세 운동에 대한 기여와 활동, 그리고 체포 후의 재판 과정, 옥중에서의 독립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유관순 열사가 오늘날 3.1운동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몸보신용 발언을 좀 하자면요. 이것은 제가 유관순 열사의 그런 유관순 열사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한쪽 눈으로 봐왔던 것들을 양쪽 눈으로 보자,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그런 거고요. 또 이것이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그룹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좀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문을 좀 품어보는 겁니다. 이건 좀 무척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 논문에 제가 가가있었던 논문의 한 그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오늘 핵심 주제인 김궁 열사와 그 성공의 진묘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4.1 아우네 만세 운동, 또 김인현 3.1 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혁명 아닙니까? 그것으로 독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신이 이어져서 결국 나라를 되찾게 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그 3.1 운동 정신을 계승했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당시는 분명히 일제에 의해서 진압된 그런 실패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26년 후에 1945년 드디어 일제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쟁취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고요. 이 땅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죠. 사회적으로 좌우가 나뉘어져서 몹시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중 한쪽인 대한민국 정부가 3년 후인 1948년에 어렵게 수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 수립된 정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해방 후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되고 또 뭔가 구심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일제로부터 나라를 찾아세운 그 정부의 수립 정부의 정통성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수립 정부 요직에 이제 조병옥 박사가 이제 등용이 되죠. 수립 전에는 48년까지는 그 미 군정에서 경무부장을 지내셨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치안을 총 책임지는 경찰청장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립 후에는 유엔 한국 대표로 지내셨고 2년 후인 1950년에는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십니다. 그 짧은 시기에 아주 그 정부의 두루두루 그 주요 요직을 다 거치신 아주 실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수립 정부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 정통성,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립,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의 구심점 찾기. 조 박사님은 자신의 고향인 아우네 만세운동을 생각해냈고 또 자신과 한 동네에 살던 유관순 열사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아우네고 왜 하필 유관순 열사냐? 3.1운동은 전국에서 일어났고 또 시작은 아우네가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되었고 또 독립투사들은 전국에 걸쳐서 많이 있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아우네는 조 박사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조인원 씨는 아우네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투사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아우네 용두리라는 것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동네 아닙니까? 조 박사 생가, 조병옥 박사님 생가 바로 길 건너 지척이 유관순 열사 생가입니다.
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여학생이었죠. 그것도 명문 이화여고. 그 연날 그 시골에서 이화여고를 간 겁니다. 또 그녀는 아우네 만세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잡혀서 투옥됐죠. 옥중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재판정에서 일제 판사들에게 재판을 거부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놈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조 박사는요, 자신이 독립투사의 가족이라는 것도 좀 알리고 또 자신의 고향이 독립운동의 성지를 만들고 그러게 일반순 열사를 3.1운동과 나아가 강목의 대표적 독립투사로 부각시키는데 그것도 충분한 이야기거리까지 됩니다. 한국의 잔다크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60년대 초반에 영화가 나오죠. 도금봉 여배우가 출연한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 60년대 초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1절만 되면 이거 TV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3.1절 날에는 그 영화를 꼭 봐야 되는 건 줄 알고 몇 년 동안 쭉 봤던. 하여튼 1년의 모든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충분하고 당연하다고는 하겠지만 만약 조병옥 박사가 없었더라면 또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고 출신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고장에 국립기념관이 생기고 유관순 사당, 유관순 기념관, 유관순 추모각, 공원, 또 유관순 기념교회, 그리고 그것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순댓거리, 또 매년 점점 커지는 공화제 행사, 이 모든 것이 이 고장 아우네 입장에서 보면 다 참 잘 됐죠. 그런데 좀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 아까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던데 김주기 선생님, 여기 상소사보다 김주기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것으로 인한 그늘은 더 어둡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작 4일 아우네 만세 운동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앞장서다 현장에서 돌아가신 김궁 열사 등 많은 독립투사들 그리고 그 배우 조직은 그늘에 가려서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김궁 열사와 진명학교의 아우네 만세 운동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곳 아우네는 다 아시다시피 조선 중후반부터 1700년 후반부터 장터였습니다. 아주 큰 장터였죠. 장터는 모든 문물이 모이는 곳이고요. 이것은 단지 물건뿐만이 아니라 온갖 사상과 새로운 사상들이 퍼지고 또 퍼뜨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네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빨리 개화되었고요. 한 열린 공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단지 그냥 장터가 아니라 시장이 서는 곳이었습니다. 소는 집 다음으로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돈들이 오가고 그래서 이곳 병천에는 다른 곳보다 부자들이, 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건 그 빈부가 관계 없겠지만은 특히 부자들은 공부, 자식 교육에 대해서 자식 공부시키는데 더 열성이죠. 100년 전에 어린 여학생을 경북에 보낼 정도의 이화여고로 보낼 정도의 그런 교육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률이 상당히 남다른 곳입니다. 한편 영국 성공회가 18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130년 전에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천, 서울, 수원, 평택을 지나서 계속 남하하면서 천안 그리고 이곳 병천까지 오게 되는데 그게 1904년입니다. 14년 만에 병천까지 들어옵니다. 눈이 파란 영국인 신부가 브라이들 부재현 신부라고 한국 이름은 부재현 신부님이고요. 영국 이름은 브라이들 신부님입니다. 그분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곳은 큰 장터답게 그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곳 부자들이 그 영국 신부가 어떤 그 선교 의지를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를 많이 도와주면서 영국 신부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곳 아우네에는 교회 건축보다 먼저 근대식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 초기 성공의 교인이면서 이 지역 유지였던 강대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명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분이 성공의 도움을 받아서 큰호학교라는 학교를 짓습니다. 그게 1909년입니다. 남학생 20명 정도가 수학했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아직 이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1912년에 큰호학교라는 이름을 없애고 성공의 진명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또 지역의 요청에 따라서 여학교까지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남학교와 여학교 둘을 갖고 있는 진명학교가 1912년에 생깁니다. 2년 후인 1914년에는요. 진명학교의 학생 수가 150명까지 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50명이면요. 이 아우네뿐만이 아니라 이 인근 지역에 다니는 정년기 학생들은 다 이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우네 장에서 좀 떨어진 매봉산 넘어 매봉리라는 용두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매봉산 넘어 용두리에는 이 성공회보다 먼저 들어온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성공회보다 먼저 들어오고 학교도 먼저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명학교입니다. 1908년입니다. 장명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그 동네가 그 조병옥 박사의 아버님이신 조인원 씨가 살던 고향,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유관순 오빠가 바로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보다 또 훨씬 오래전에 청신의숙이라고 해서 오늘 강연의 주인공인 김궁 열사가 직접 학생들을 모아서 근대식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도 이 다리 건너 장산리 쪽에 있었습니다. 의숙이라는 것은요, 뜻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세운 공익학교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의 뜻을 모은 것이니까 그런 뜻이 모아진 학교이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그룹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그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연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조그만 동네에 학교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청신의숙, 1908년에 장명학교, 1909년에 흥호학교, 그리고 1912년에 진명학교, 남학교, 여학교. 110년 전. 지금 이거 병천에 있는 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 동네, 이 조그만 시골에 있었겠어요? 150명씩 모였다면은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학교의 교사들이 다 어디서 수급이 됐을까요? 그때 무슨 사범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이 학교들도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저는 그 학교가 이 학교고 이 학교가 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 있는 사람이 또 뜻이 있는 교회가 뜻이 있는 기관이 학교를 세웠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 간판 달고 간판 바꿔 달고 또 덜어는 없어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한 교사가 여기 가서도 가르치고 저기 가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은요 여기 가서 배우고 또 친구 따라 저 산 넘어가서도 배우고 그러다가 한대로 다 모이자 해서 읍내에 있는 큰 학교 진명학교로 다 합쳐진 겁니다. 교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김궁 선생님 한 분이었습니다. 장명학교에도 김궁 선생님이라고요. 청신의숙은 당연히 당신께서 세웠으니까 김궁 선생님이고 진명학교 교사도 김궁 선생님이었고 흥학교 교사도 김궁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진명학교로 다 모였냐? 진명학교를 운영하는 성공회는요 그 터가 아주 넓습니다. 이 영국 선교사들은요 본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터 한가운데 땅을 이렇게 크게 산 겁니다. 그 땅 문서들이 지금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4,000평 가까이, 3,000한 7, 800평 되는 땅을 장터에 산 겁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초기 성공의 선교 지역은 다 그랬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땅부터 확보해놓고 큰 땅을 확보해놓고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서울을 예로 들자면 시청 바로 길 건너 임금님이 계시던 덕수궁 담을 같이 해서 대한성공회가 있습니다. 아주 크죠. 서울 한복판에 지금 같으면 허가도 안 날 텐데 가장 서울 한복판에 대한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지금 아울에 있는 성공회는 소방도로가 나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정부가 땅을 많이 수용했지만 작년까지 아울의 응대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장터가 있는 시내 한복판입니다. 반면에 장명학교나 청신의미숙은 장터에서 볼 때 한참 외곽 지역입니다. 터도 좁습니다. 그리고 증명학교에는요, 수원이나 서울에서 파견한 신교육을 받은 전도사들이 항상 상주에 있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영국인 신부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궁 선생님을 도와서 가르칠 인력이 충분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김궁 선생님과 전도사들은 신학문을 가르쳤고 영국인 신부는 테니스와 수영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학교 아닙니까? 당시에 테니스를 가르쳤어요. 또 진명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도 했지만 밤에는 지역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공회는요, 신앙이나 전례는 무척 보수적인 교회이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은 무척 진보적이고 개방적입니다. 이게 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성공회에서는 술, 담배가 자유롭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근대화된 서구 사상을 공부하고 또 서구적으로 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세계였습니다. 요즘에 사랑방, 클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궁 선생님 그리고 진묘학교 당시 부교장이었던 박경무 전도사, 교장은 당연히 이제 영국 신부였고, 그리고 임요한, 이종성, 임요한이나 이종성 이런 분들은 김궁 선생님을 이어서 4.1 만대 운동 이후에 진묘학교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 광복회원이었던 율창순, 김상훈, 강태희, 교인도 있고 교인 아닌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녁 때 모여서 그런 친교를 나누는 장이었습니다. 김궁 선생님은 당시 30대 초반이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특징인데요. 지역에